언제나 끝내주는 세부의 하늘. 귀요미 악마들한테 점령당한 내 영역. 최근에 재미있는 채널을 봤다. 허당 김선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그 채널의 영상 중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한국 부자들은 필리핀 부자들한테 명함도 못 내민다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영상의 내용은 간단하다. 포춘이 선정한 전세계 부호 순위에서 필리핀의 헨리 씨라고 하는 재벌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부자였다는 사실이다. 필리핀 부자들이 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결과 역시 그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잠깐 궁금해졌다. 어떻게 필리핀 부자들은 삼성 같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삼성 회장보다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도 한번 주저리 나불나불 대보려고 한다. 역시나 나의 뇌에서 나오는 뇌피셜일 뿐 전혀 공식적이거나 사실관계가 증명된 내용은 아니다. 내가 필리핀에 10여 년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러니까 필리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던 내용이다. 첫 번째, 필리핀 부자들의 오래된 역사. 한국 부자들이야 이건희 회장 이전 이병철 회장, 결국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재벌을 이루고 있다. 길게 잡아도 100년이 넘어가지 않는 역사다. 하지만 필리핀의 부자들, 깊게 파고들면 400년 역사의 부자들이다. 1521년 탐험가 마젤란이 필리핀에 들어온 이후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을 했고, 스페인 정착민들은 스페인 정책상 남자들만 올 수 있었다. 남자들끼리 결혼할 수도 없고 결국 필리핀 토착 원주민들, 그것도 살만하고 이뻤던 필리핀 원주민 부자들이랑 혼혈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지금의 필리핀 부자들이다. 1565년부터 시작된 부가 2000년대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중국과의 관계. 포춘의 조사에 따른 필리핀 부자들의 이름을 보면 죄다 성이 중국계 성이다. 필리핀 최고 재벌이었던 헨리 시라는 성을 갖고 있었고, 그 밖에 세부에도 살고 있는 저스틴 우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림, 결국은 중국계 성들이 대부분인 게 필리핀의 재벌들. 사실 필리핀에 스페인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중국계 화교들이 9세기경부터 필리핀 원주민들과 무역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아주 오랜 역사의 화교들이 필리핀에 뿌리 깊게 있었고, 스페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도 이미 중국 화교들은 필리핀 원주민들과 뿌리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중국 화교들은 1930년대에 중국에서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거 필리핀으로 유입됐다. 이번 연도 2019년도에 타계했지만 최고 재벌이었던 헨리 시 역시 1930년대에 부모님을 쫓아 들어왔던 중국 이민자였다. 중국이라는 나라, 인구도 많고 땅이 넓었다. 아무리 거대한 나라였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정해져 있었고, 부족이라던가 지연, 혈연관계도 중요했던 중국이었던 만큼 중국의 광저우 지방 복건성 사람들은 필리핀으로 많이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 중국의 2세, 3세, 4세 화교들이 지금 필리핀의 재계를 휘어잡고 있다. 중국 화교들의 사업력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바, 필리핀에서는 이미 뿌리 깊게 화교들이 있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 화교들은 빠르게 필리핀을 장악해 나갔다. 결국 필리핀 재벌들은 중국의 후손들이고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저렴한 노동력. 필리핀은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저렴할까? 간단하다. 필리핀은 아시아 유일의 카톨릭 국가. 낙태를 한다는 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이고 피임에 대한 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필리핀이다. 당연히 머리가 트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이를 적당히 낳지만 필리핀 서민, 빈민들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아기만 주구장창 낳았다. 5명, 6명, 8명, 많게는 10명 넘게도 낳았다. 엄청난 번식력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그런 구호가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산하 제한을 했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산하 제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의 정신적 근간인 카톨릭에서 낙태만큼은 적극 반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리핀 사람들의 뿌리 깊은 생각. 결국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인구 조절에 실패하게 됐다. 낙태는 죄악이며 피임조차도 꺼리게 만들었던 카톨릭. 그런 카톨릭을 적극 지원하는 게 필리핀의 재벌들이다. 필리핀의 재벌들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한국 부자들과 같은 업종의 경쟁을 벌이더라도 엄청난 마진을 가져가며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산업화에 실패한 나라.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날 일도 없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제 아무리 국제유가가 오르고 전세계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의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오를 수가 없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필리핀의 건강하고 젊은 노동력. 그런 노동력은 결국 필리핀 재벌들의 사업의 밑바탕이다. 네 번째, 정경유착. 한국 사람인 내 머릿속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시켜야 된다는 말. 어릴 때부터 매스컴에서 접해왔던 정경유착은 나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뿌리 깊게 정치와 경제는 분리시켜야 된다는 알 수 없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정경유착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의 가문은 필리핀의 재벌들이고 지금의 필리핀 재벌들이 필리핀의 상원의원, 정치인, 주지사, 심지어 대통령이었다. 결국 정치인들이 같은 가문인 재벌들한테 탄압을 할 일도 없었고 사업 확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게 필리핀의 상황이다. 당연히 필리핀 재벌들의 부가 늘어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300년 넘는 역사의 필리핀 부자들이 중국 화교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런 부자들이 필리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 부가 축적되는데도 필리핀 나라에서 정치 쪽에서는 제약을 가할 수가 없었던 게 이미 정치인들이 필리핀의 재벌들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한국의 재벌들이 난다긴다 삼성과 같은 전 세계에 손꼽히는 기업을 만들어냈어도 필리핀의 부자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필리핀 참 썩었구나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필리핀이다. 그런 필리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결코 불쌍해할 것도 안타까워할 것도 없다. 외국인인 내가 필리핀을 바꿀 방법은 없고 여기서 내 나름의 의미 있는 일을 해가며 필리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뿐이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산미구엘 맥주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필리핀의 재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필리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메모리 카드. 메모리.
메모리. Papan. 어? Papan.